안녕하세요. 주은현입니다. 이번 마지막 강은요, 노년기 수면의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입니다. 원래 잘 주무신대요. 규칙적으로 10시부터 5시 반까지 주무시는 분이고 잠드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3년 전부터, 한 60대 후반부터 2시간마다 깬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3번, 4번. 근데 도로 자는 게 쉽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너무 이게 좀 잦아지니까 비뇨기과를 방문하셨대요. 그러면서 비대증 약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복용을 하셨는데 확실히 드시니까 주간에 소변 보실 때는 훨씬 더 시원하고 잔뇨감도 없고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뇨 횟수는 여전히 2시간 간격으로 깨면서 간다는 거죠. 화장실을 하룻밤에 3번, 4번. 그건 똑같대요. 이분이 코골이가 워낙 심한데 무호흡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60세 이후에는 거의 안 드셔, 지금은 술도 안 드시는 분이고 대신에 술 대신에 커피, 녹차, 보이차 이런 걸 뭐 4잔, 5잔 드시는데 말씀하시길 그런 거 먹는 거나 잠드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82세 여성이고요. 젊었을 때부터 잠귀 밝고 예민했다고 합니다. 여자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죠. 잠들기도 어렵고 화장실 가느라 도로 못 자니 조각잠을 잔다라고 하소연을 하셨고요. 여러 병원에서 이 약 저 약 다 먹어봤지만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커서 그 졸피뎀만 드신답니다. 10시 반쯤 약을 먹고 30분 후엔 잠이 싹 든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1시간 반 만에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다시 1시간 못 자고 누워있다가 잠들면 다시 또 2시간 만에 정확히 깨서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하룻밤에 화장실을 2번 갔다 도로 못 자니 잠은 3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로 인해 낮에 너무 졸리고 밤에는 못 자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 케이스, 폐경기 이후 장년, 노년기 여성들 혹은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반드시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가고 싶어서 깨는가, 깨서 가는가 구분해야 됩니다. 깨게 하는 원인을 찾아야만 야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 72세의 야뇨 환자분에게, 남자분에게 했더니 2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우 심한 수면호흡장애, 자다가 숨을 안 쉬어요. 1시간당 53회. 코골이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연세는 각방 쓰시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본인도 모르고 옆에 분도 모르시고, 물론 젊었을 때 코를 많이 골았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지금이나 환자는 예나 지금이나 모르십니다. 2번째는요. 이분이 다리 떨림증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기적 다리 떨림증, 주로 수면의 초반부에 또는 자다가 쥐나서 깨는 경우가 이 다리 떨림증 때문에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잠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목이요. 5초에서 90초까지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반복돼, 양쪽이 다. 심하면 1시간까지도 발생하는데 이 남성분에게 솔루션을 드린다면은 당연히 수면다운 검사에서 관찰되었던 매우 심한 수면호흡 장애에 대해서 양압기를 시행을 해야 되죠. 이분의 야뇨는 깨서 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 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깨서 갑니다. 양압기를 쓰고요. 2번째는 카페인 음료 중단이죠. 잠들기 어렵지 않다고 넉 잔 드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커피, 녹차, 홍차, 보이차, 초콜릿까지도 줄이시면 훨씬 도움이 되세요. 야뇨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취침 전에 물 2컵을 꼭 드셨대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느 건강 프로에서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자는 동안 돌려서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 거죠. 물 많이 먹어 나쁠 건 없어요. 물 좋죠. 그런데 야뇨가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물은 저녁 식사하기 전에 많이 드시는 거고, 야뇨로 고생하고 불면으로 고생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 숟가락 내려놓고 취침까지 서너 시간 이상의 금식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 포함 디저트, 과일 이런 거는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다리 떨림증이 꽤 있었지만요. 우선은 약물을 쓰지 않고 카페인 음료를 중단하는 걸로 제가 솔루션을 드렸고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야뇨인 80세 여성의 수면다운 검사를 받더니 마찬가지로 불면으로 오셨지만 이분도 수면 무호흡증이 엄청나게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심한 수면 호흡장애로 인한 불면증으로 진단을 했고 양압기도 당연히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누워있는 시간이 길었죠. 그래서 수면 제한법을 해야 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딱 정해드려야 되는데 이 노인층은요, 좀 이거를 엄격하게 더 하진 않아요. 조금 좀 여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줄이는 거. 11시 반부터 6시. 물론 환자랑 충분히 토의해야 돼요. 환자랑 토의해서 생활 습관이나 환경 같은 거 다 고려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환자가 잘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실히 줄이면요, 조각잠 줄어요. 낮에 또 피곤해서 막 눕고 싶은데 절대 누우면 안 돼요. 그 시간 외에는 나머지 24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은 누우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깨져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 2주를 드리건 3개월 드리건 그 시간 동안은 좀 지키시자. 그래서 그 시간만 누워 계세요. 피곤하시면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욕구를 높이기 위한 노력. 당연히 주간 빛 노출 안 하시는 분, 하루 종일 방에 계시는 분, 운동도 안 하시는 분,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낮에 특히 아침 시간에 빛 노출을 하시고 운동 걷기를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이 졸피뎀이란 약은 사실 이 80세 노인한테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여서 끊는 게 목적인데요. 이거를 그냥 많은 분들이 약 먹으면 치매가 걸리니까 무조건 끊어야지. 그리고 끊으면 무슨 약이건 졸피뎀 포함해서 그날 밤에 잠을 확 못 자요. 절대로 못 자요. 그러면 그 환자가 불안이 확 올라와요. 나는 드디어 중독이 되었어, 약에. 나는 끝이야. 절망의 끝을 헤매세요. 그래서 더 막 우울증이 심해져서 오시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약 그렇게 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불면증의 원인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약을 서서히 끊어야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턱대고 약만 끊으면은 효과가 없고 환자 불안만 증가합니다. 근데 이 특히 노년기, 특히 여성 불면증에서 수면호흡장애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징이 남성하고 남성 수면호흡장애랑 너무 달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하거나 옆에서 보기에 숨을 헉 하고 안 쉬거나 이런 증거가 있으면 의심을 하겠는데 대개는 없어요. 코골이라도 약간 무호흡?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경증으로 나오고요. 무호흡증이 아니라 저호흡으로 나와요. 저호흡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호흡은 호흡이요. 90% 이상 없어지고 그로 인해 산소가 쫙 떨어지고 뇌가 깨고 이렇게 좀 극단적인 형태인데 여성 수면호흡장애는요. 호흡이 30% 정도 약간 떨어져요. 약간 떨어지고 산소도 얼마 안 떨어져요. 근데 뇌는 반응적으로 깨요. 예민하니까. 그 약간의 호흡장애 계속 깨요. 그리고 남성 수면호흡장애는 좀 뚱뚱하게도 배도 좀 나오고 근데 이런 노년기 여성 불면증은 마르고 작고 막 이런 폐경기 여성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면증으로 오고요. 기상 직후에 두통이 있거나 머리 아파 중간에 깨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기상 직후 두통, 수면 중 두통은 반드시 수면 호흡장애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 어지럽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또 불면에 대한 약을 이미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늘 말씀은 잘 듣는 것도 아닌데 안 먹으면 더 못 자니까 그나마 들어요. 먹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특성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 양압기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써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호흡 장애에 깨는 뇌라면 그 호흡을 정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양압기에는 없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환자가 약을 끊기 위해서. 양압기로 수면 무호흡 또는 저호흡을 정상 호흡으로 만들고 혹시 중간중간 떨어진 산소 포화도 정상화시켜서 심장과 뇌혈관의 치매를 막고 호흡장애 때문에 생기는 각성도 줄여야만 이 환자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이 두 번째 환자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노년층일수록 잠에 대한 기대, 잠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게 너무 높거든요. 같이 해야 됩니다. 양압기랑 인지행동치료 같이 해야 불면이 호전되고요. 수면 중 이상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8세 남자 환자입니다. 3년 전부터 자다가 잠꼬대하고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쌍욕을 한대요. 1년 전부터는 팔다리를 막 휘둘러서 꿈속에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침대에서 막 떨어지고 벽을 치니까 발톱 빠지고 부인도 쳐서 갈비뼈가 골절돼서 그분이 딴방으로 가셨어요. 이런 병력. 근데 환자분 자체는 기억을 잘 못하고요, 그거를. 또 잠은 또 되게 잘 자요. 불면도 없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하고 싸우는 꿈을 꾸는 것 같기는 한데 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두 가지죠. 냄새랑 기억력이에요. 냄새 맡는 거 어떠세요? 기억력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떨어진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렘 수면 행동 장애는 나중에 신경학적인 퇴행 변화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서 요새 그렇게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경학적인 검사를 저희가 인지기능과 후각검사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외래에서.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할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꿈속에서 행동으로 내가 다치거나 옆 사람이 다친 적이 있나요? Yes 하면 그거는 거의 맞아요. 30에서 80%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령이요. 대개 65세부터 평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층 병 맞아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아요. 8, 90%가 남성입니다. 반드시 이 병은 수면다운 검사를 확인해야 해요.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 호흡장애 마찬가지로 치료, 근본으로 막 제거하는 병이 아니라 조절이에요. 그래서 렘 수면 행동장애 한 번 생기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고요. 신경퇴행 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문제는 이분들이 낙상하거나 벽을 치거나 해서 다칩니다. 제 환자 중에 최악의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간 거예요. 도망간다고 누가 쫓아왔대요. 그런데 다친 유리창 마루였어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추가 골절돼서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분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주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빈방같이 가구니 뭐 이런 거 다 제거하고요. 침대에서 프레임 빼고 매트리스만 땅에 갖다 놓으시고요. 정 가운데 이분이 누웠을 때 팔을 다 폈을 때 팔다리를 벽에 닿지 않는, 뭔가에 닿지 않는 거기서 혼자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약물 쓰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약물은 치료 개념이 아니고요.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심해서 내가 다칠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럴 때 이렇게 행동을 감해주는 목적으로 저희가 약을 쓰기도 합니다만 특히 잠꼬대는 약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도 계속 잠꼬대해요. 당연해요. 약은 팔다리 행동만 줄여주는 겁니다. 제 환자분은요. 자꾸 뛰쳐나가니까요. 스스로 매트리스에다 벨트로 몸을 묶어요. 묶고 자요. 그래서 차라리 약보단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수면호흡장애가 거진 다 끼어 있어요. 근데 수면호흡장애 끼어 있잖아요. 산소가 떨어지죠. 자꾸 깨져. 행동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신경퇴행병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수면호흡장애 양압기 치료는 반드시 합니다.
있을 때, 같이 있다면. 렘수면 행동장애가 여러 가지 문헌 보고에 따라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누가 가는지 잘 몰라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수면다운 검사, 기타 등등을 검사를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수면 질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치료하는 거고요. 그리고 없다면은 아주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조기 대응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최선입니다. 대신에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지금 겁에 질려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신경퇴행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운동을 하루 종일 하세요. 운동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즐겁게 사세요.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관찰해 드릴 터이니 문제 있으면 그때 대응해 드릴게요.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년층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이대에 맞는 수면입니다. 40대에 맞는 수면이 있고요. 80대에 맞는 수면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사와 진찰을 통해서 이 연세에는 이 정도 수면이 맞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치료 필요 없어요. 라고 들으셨다면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